네, 안녕하세요. 박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장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일단 지난주에는 목요일은 조금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서 그 지난주 화요일 날 현충일이 끼면서 하루 이렇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 선물 노려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미결제 확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9월물이 상당히 좀 작았습니다. 지금 넘어온 것도 약간 작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일단 전부 다 이제는 로르바는 다 된 상태고, 다만 매도 로르바가 조금 덜 돼서 그 부분이 약간 미심쩍긴 한데요. 일단 2600포인트 지난주 목요일 날 장중에 깼었죠. 깨고 그 지지력을 확인하고 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26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 번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 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도 3천억 좀 넘게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7천억 좀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좀 우려가 되지 않는 거는, 이 외국인들 현물 매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선물이 워낙 좀 많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이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들어올 물량들, 요 부분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현물 매도를 하는 거죠. 요 부분들이 오늘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로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거의 숫자가 매칭이 되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천억 좀 넘게 7,5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결제 확정 부분이 늘지가 않았어요. 1000계약 약간 넘게 늘었는데 매도가 7,500억 정도라면, 이 부분도 지난주에 좀 매수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일부 청산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기조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저는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그쪽에서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한꺼번에 발행은 안 하겠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금리 인상하고 겹쳐진다라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연준도 알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발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좀 긴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 고려한다라면 이번에는 6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걸로 보고요. CPI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 수치도 많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한 4.9% 정도가 나왔죠. 근데 지금 예상치는 4.1%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PPI가 나온 부분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온 부분들, 3월, 4월 낮게 나온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CPI도 좀 이렇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렇다면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죠. 특히 수요일장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낮게 나오면 시장은 그걸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게 탄력 있게 쭉쭉 뻗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 2600에서 2750포인트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매물을 쌓아놓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조금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시황하고 중기적인 시황, 요건 조금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미 서머 랠리는 찾아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머 랠리 그러면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지수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거 우리가 서머 랠리라고 하는데, 이미 서머 랠리는 이미 찾아왔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 섹터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를 또다시 불을 붙인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가격이 244달러입니다. 한 주당 244달러잖아요. 170달러에서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니까 2차 전지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또 하나의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죠. 반도체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한 주당 387달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도체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제가 판단 들기 때문에 요 두 개 섹터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여러분들 계좌에 적어도 50%는 이 두 개 섹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 25%, 그 다음은 2차 전지 25%, 그리고 50%는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의 메인으로 일단 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냐면요. 유튜브에 무지개 사랑님이 올려주신 거 알체라 한번 봐드릴까요? 알체라 11,96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알체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체라 그러면 우리가 메타프스라고 우리가 떠오르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군들 그죠? 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전부 다 적자예요. 흑자가 나오는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99.9%가 다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알차는 보세요.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테마를 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2020년도에 영업 손실 51억 나왔죠. 2021년도 111억이 나왔고요. 지난해 169억의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 지금 1분기까지 50억 적자가 나왔죠. 올해에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가 높습니다. 그러면 4년 연속 지금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물론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상장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죠? 재무제표상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 공모 자금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알체라라는 종목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상을 놓고 보면 주가는 어느 가지 주가는 반등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면 이제 20일 이평선 우리가 월봉상에서 20일 이평선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4,400원. 저 메모 좀 해두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가격을 좀 메모를 해두세요.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지금이 6월달 오늘 6월 이제 초반이니까 한 7월 말 정도, 한 1개월, 한 20일 정도 가져간다면 월봉상 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14,400원. 그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14,400원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번에 매도 기회를 줄 때 못 빠져나오면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4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은 좀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이 종목은 당분간은 손대지 않는 전략이 옳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코그램 봐드리겠습니다. 자,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좀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자, 이 피코그램은 원전 관련주로도 좀 묶이고요. 원래는 이 피코그램이 하는 일은 정수기 필터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의 세포 기반 화장품 요런 쪽으로 중국 업체들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요런 뉴스도 좀 나오는데요. 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필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금 개발한 필터 중에 세슘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좀 시끄럽고 그러죠. 일본이 지금 방사능 오염수 요거를 방류를 하는데요. 일단 시범운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AEA 쪽에서 뭐 특별하게 뭐 안 된다라는 그런 뭐 통지나 뭐 이런 부분이 없으면 다음 달엔 방출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재료가 소멸이 된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죠. 자, 뭐 얼마 전에 방사능 오염수 요런 거 배출한다 그러면 뭐 수산주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투기적으로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뭐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뭐 작년 기준으로 뭐 영업이익 33억 정도, 뭐 30억대 정도 요 정도 꾸준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싼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 차트는 좀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9% 정도 상승했네요. 그러면서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양선을 뽑아놨습니다. 며칠 전에 조금 거래량이 또 늘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죠. 자, 이때 거래량이 훨씬 많았어요. 이때 거래량이 많으면 거래량 적은 거래량으로 원래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시작해갖고 쭉 양선을 뽑은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이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달쯤 되면 또 그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일본이 며칠부터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 주가 자체는 방류하기 한 며칠 전 정도 그 정도의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좀 차트에서 보기는 13,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이고요. 자, 근데 뭐 요거는 목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저때 다음 달 정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기 한 며칠 전 정도, 한 일주일 전 정도, 그 정도의 매도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보니까 서당계 1년차님 올려주신 종목인데 넥스트님입니다. 46,680원에 8%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 보니까 타 소부장에 비해서 비교적 주가가 부진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절대 부진하지 않은 거죠. 이 종목 보니까 절대 부진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보시면요. 이게 지금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인데 넥스턴이 이 정도의 지금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추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상장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1,000만 주고요. 상장 주식수가 외국인의 지분이 16% 정도 외국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56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7,708억이면 현재 요 가격대는요. 저는 당분간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죠. 이게 일봉 차트, 이게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예요. 사상 신고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견조한 거죠. 이렇게 하세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금 시세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주가는 빠르게 사상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2021년도 3월 달에 기록한 최고가가 83,500원입니다. 이게가 최고가예요. 83,500원이 최고가니까 이 종은 적어도 있잖아요. 얼마까지? 적어도 8만 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제가 예측을 해보면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요. 무상증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해요. 제가요. 개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만 원 이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매도 목표가를요. 8만 원으로 잡으세요. 1차 매도 목표가 8만 원 잡으시고 8만 원 오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올려주셨네요. 자, 42,200원에 6% 매수하셨고요. 자, 뭐 손절을 안 할 수 있으면 길게 기다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물타기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뭐 보유 비중이 6%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물타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종합상사 주식들 이런 쪽들이 최근 들어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강한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그 2차 전지 소재 쪽 이런 쪽들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곡물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달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조금 그 보조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전쟁이 좀 되게 격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전쟁이 격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뭐 휴전이나 정전 이런 부분들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묶여있던 그런 물류들 이런 것들도 전쟁이 끝나면 좀 풀리고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LX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실적 부분들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작년은 워낙 좋았습니다. 작년에 뭐 한 9,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올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뭐 6천억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줄어들지만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 그 실적만으로도 이 주가 자체는 뭐 싼 편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물타기 우리 시청자님 6%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으니까 6% 정도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만큼 그 정도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반등이 좀 이렇게 진행되는 국면이 나오면 이쪽에 한 4만 원 근처는 저항선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거래량을 이렇게 매물을 많이 쌓아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4만 원 정도입니다. 자,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매수하신 것만큼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평균 단가는 많이 내려올 거예요. 뭐 한 36,000원대 정도 대략 뭐 그쯤 근처까지도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를 6%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4만 원대 근처 정도 요 정도까지 오면 그쪽은 매물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유하신 것만큼 추가 매수 권유해 드리겠고요. 4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KG ETS 올려주신 분이 있죠. 13,320원에 지금 7% 가지고 계신 분. 이분께서는 보니까 현재 주가는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수는 상당히 매수는 잘하시고 이제는 좀 그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황도 괜찮고 실적도 나름대로 뛰어날 때는 이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대란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매물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가격대를 돌파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이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지금 놓여 있잖아요. 얼마까지?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의 매물백이 지금 놓여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뭐 이건 좀 시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요. 현재 가격은 주가는 거의 다 내려온 가격대. 이거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7% 정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3% 정도만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추가 매수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7%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종가가 13,210원이니까요. 13,000원대가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13,000원이 무너지면 이 종목은 3%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17,000원이나 18,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이 종목은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게 실적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1분기까지의 지금 영업이익이 971억이잖아요.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올해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종목은 실적을 믿고 가져가는 거니까 13,000원이 무너지면 3% 매수에 10% 채워가지고 얼마까지 17,000원이나 18,000원에 가져가는 전략. 보유기간은요 한 2개월 정도 보고 추가 매수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 올려주셨습니다. 27만 1,800원에 비중 30% 매수하셨네요. 자, 너무 안 가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동차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뭐 2차 전지 쪽이나 뭐 그런 쪽들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되게 무거운 그런 섹터가 바로 이 뭐 자동차 섹터들, 자동차 부품 섹터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지금 뭐 실적 부분들 이런 쪽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작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조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대모비스가 이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더 내려고 하면 더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연구개발비를 1조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자,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면 뭐 전기차 섹터들 이런 쪽에 그 전장 부품 쪽이 되겠죠. 이런 쪽에 상당히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좀 좋아지면 질수록 그리고 또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이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에 뭐 한 20, 30년 전에 차량 같은 경우는 차에 전기 제품 있는 게 라디오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싹 다 뭐 거의 전장화가 다 됐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전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좀 그냥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벌써 비중을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채운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고요.
자, 매수하신 지가 거의 뭐 1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자, 뭐 조금 답답하실 만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의 지수 때 거기에 근접하거나 좀 아래에 있는 그 정도 상황인데 이 현대모비스는 지수를 추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요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있고 몰리다 보니까 요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자, 기다리시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그 가격대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시청자님이 1년 넘게 기다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조바심을 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좀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한다라고 보시고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신다라면요. 분명히 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목표가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차 목표가의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가 1차 저항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너무 좀 지루하시다 싶으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뭐 그동안 배당도 좀 있고 그랬잖아요. 뭐 작년에도 배당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또 있다 보면 배당도 또 나올 거고 그런 종목이니까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는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서 뭐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오고 좀 빠른 종목을 원하신다라면 이 자동차 섹터 말고 뭐 다른 쪽 섹터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매수를 문의하셨네요. 어떤 종목의 매수를 문의하셨냐면은 네이버네요. 네이버를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고 다음 달 서치 GPT 하이퍼 클로버 X 출시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렇게 하세요. 네이버는 두 번에 나누어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한번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6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5일 날 우리가 오전 3시니까 FOMC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과연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네이버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미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중국에서 지금 네이버 서비스를 좀 차단시킨 상태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네이버에 지금 검색을 좀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가장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볼까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있잖아요. 호텔 칠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세요. 이 호텔 칠다 차트 보세요. 이 주가 보세요. 맨세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보세요. 주가가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 주가 다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호텔 칠다잖아요. LG의 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이게 LG 생활건강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LG 생활건강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 주가가요. 최근에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죠. 아모레 퍼시픽 한번 볼까요? 아모레 지금 퍼시픽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한번 차트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네이버도 지금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요 검색 쪽에서의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좀 그 결말이 나야만이 이 종목에 강력한 매수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현재 구간에서는요. 지금 20만 500원이잖아요. 충분히 주가는 조정받았어요. 이게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내일 정도에 20만 원이 무너지면요. 20만 원이 무너지면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종가가 20만 500원이니까 내일 정도 20만 원이 무너지면 일단 5% 매수. 그 나머지는 6월 15일 날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 추가 매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만 원 무너지면
내일 정도 20만 원 무너지면 5%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6월 15일 FOMC 결과를 보고 그때 추가로 더 들어가시면 돼요. 전체적인 비중은요, 한 15%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보냐. 이거는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기 종목이니까 주봉이나 또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은 30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20만 원 미만에 매수해서 30만 원에 매도하는 전략. 보유기간 1년 정도 내다보고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DI 동일이. 아, DI 동일이요. 예. 요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는데 오늘 갑자기 좀 올라서. 예. 지금 비중하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고요? 21,500원에. 21,500원에 예. 비중은 25%입니다. 25%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자, 뭐 요 DI 동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자, 이 DI 동일은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이 그 전기차용 지금 집전체가 양극 집전체가 있고 음극 집전체가 있는데요. 음극은 동박을 쓰고 양극 집전체에서는 알루미늄 박을 씁니다. 근데 요 자회사가 그 동일 알루미늄이 이 전기차용 알루미늄 박 일단 1위 업체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요거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때 뭐 2020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10배 시세가 나왔었어요. 거의 10배 시세가 나왔다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상당히 많이 밀려서 지금 조정도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초에는 또 마찬가지였죠. 이 전기차 섹터들 뭐 이런 쪽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10배 이상 대시세를 이렇게 준 종목들 일단 뭐 기간 조정은 지금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좀 받은 상황이니까 이쪽에 대한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박이나 뭐 동박 같은 경우도 조금 각 기업들이 증설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경쟁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가에 비해서 저 실적 나오는 것들 이 부분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싼 주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한 5,8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업인데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고 일단 뭐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확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분기에 한 177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근데 올해 1분기는 20억 정도밖에 못 벌었습니다. 자, 뭐 이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뭐 지금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62평선 이게 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62평선이 22,600원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고가가 22,650원 찍고 조금 밀린 상황인데 이게 62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기관 외국인들 다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추가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당한 선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가 지금 저 22,650원 오늘 고점 찍은 자리요. 그거보다 높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낮게 시작하면 이 62평선에서 깔려서 음선을 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보고 계시다가요. 그 아침 시가가 22,650원 위에서 시작하면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22,650원 아래에서 시작하면 그냥 즉시 정리를 하시고 22,500원 위에서 시작했을 경우에는 뭐 한 24,0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상황 좀 보시고 시작하는 가격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24,000원까지는 가겠어요. 2만.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가 22,6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런 모습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22,650원 아래에서 시작하면 즉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그 국순당 올려주신 분이 있죠. 이분은 국순당을 왜 샀는지 모르겠네. 국순당을 7,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국순당을 왜 샀을까? 제가 지금 최근에 뭐 이 백세주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좀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은 국순당이라고 하는 기업은 성장성 자체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성장성 자체가 없어요. 저는 국내에는 저는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이 국순당이 앞으로 이 기업이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려면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개척하지 못하면 이 종목의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짜리 이런 차트가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거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그냥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한 3년 이내에 최저가에 놓여 있잖아요.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거리가 없는 주식은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아요. 국순당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급등도 나왔네 보세요. 이게 이날 보세요. 이날 장중에 11% 급등 나오고 종가는 거의 보합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이날 보세요. 이날 보시면 이날도 장중에 14%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가 보합으로 끝나고, 이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장중에 10%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가 보합으로 끝나잖아요. 최근에 1년의 사건을 놓고 보면 급등 이후에 제자리, 급등 이후에 제자리, 급등 이후에 제자리. 주가가 상승할 수 모멘텀이 없는 거죠. 요거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10%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10%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수 가격이 7,000원이니까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세요. 항상 한 7,000원 정도 매도 걸어 놓으세요. 아침 일어나면은 7,000원에 매도 걸어 놓으시고 일부러 나가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7,000원 매도 걸어 놨다가 일부러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이 종목 가지고 속 터지는 거지. 보세요. 지금 2차 전지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에코프로 아닙니까? 대장주. 주가 에코프로 주가 또 움직이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는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주식이 오히려 훨씬 더 나아요. 보세요. 이게 한미 반도체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 국순당 같은 종목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7,000원 정도 항상 아침에 매도 걸어놓고 매도가 되면 빠져나오는 전략. 주가가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거의가 없는 종목이니까 7,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SKC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뭐 1년 전에 13만 원에 매수하셔갖고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겠네요. 자, 뭐 추가 매수해서 11만 6천 원이 평균 단가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비중은 8%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DI 동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건 양극집 전체. 이 SKC 같은 경우는 음극집 전체죠. 동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자회사들 뭐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있죠. 뭐 화학 쪽들 뭐 이런 자회사들도 있고. 근데 저 일본 미쓰이 화학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만들었던 자회사 요건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쪽에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매각하고 지금 대상자를 찾는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요걸 정리하고 동박 사업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뭐 동박 사업 쪽에 집중을 한다라면 향후에 뭐 이쪽 시장은 동박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 동박 시장 쪽도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각 기업마다 이 동박 만드는 기업들이 좀 투자를 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새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뭐 고려아연 같은 것도 이 동박 사업 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커지는 것만큼 경쟁도 상당히 좀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SKC가 실적 부분이 좀 되게 아쉽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좀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 요게 저 분기별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요때는 318억이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로 217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뭐 작년 1분기에는 1000억 정도를 벌었던 회사예요. 거기다가 뭐 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많이 줄었어요. 자, 매출액이 작년 1분기에 7,8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1분기에 6,69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이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들이 되게 좋을 때면 약간 좀 올라왔다가 뭐 또 좀 주춤하면 밀렸다가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이 박스권 상단부는 저 4월 달에 고점 기록했던 자리 있죠.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누가 매도를 했느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자,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 쌍으로 이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12만 원 근처 정도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자, 일단 뭐 요게 12만 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부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2만 원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유튜브로 올려주신 종목이죠.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6,4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목표가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제가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16,400원이면 최근에 이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나무가라는 기업이 우리가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우리가 무선 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금 99%의 매출이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주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인데 뭐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뭐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나옵니다. 이 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매수 가격이 16,400원이니까 이 종목은 앞전 고점까지 한번 리바운딩은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종목은. 그 정도 가면 이게가 지금 막힌 구간이거든. 보세요. 이게 보시면 요 가격대가 18,500원. 주가 이거 18,500원. 요 가격대 19,600원. 요 자리가 19,500원. 이 자리가 지금 18,900원. 요 고점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단기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9,000원 정도를 지금 넘어서게 되면 조정 들어오고 넘어서면 조정받고 넘어서면 조정받잖아요. 이 종목은 주가가 이걸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18,000원 정도, 19,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매도를 하세요.
지금 자리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요 정도 19,000원 오기 전에 18,000원 정도 오면 한번 전량 다 매도하시고요.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온다고 봐요. 최근에 이걸 뚫지 못하니까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요, 한번 1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18,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JS 코퍼레이션 봐드릴까요? 13,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고요. 자, 이 JS 코퍼레이션은 명품 핸드백 뭐 이런 것들을 OEM 형태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지난해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자,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한 800억 정도가 발생됐는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거 그 실적 말고 그럼 JS 코퍼레이션에서는 얼마나 버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307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작년에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별도 기준으로 이렇게 봐도 주가가 뭐 상당히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자, 이 하얏트 호텔, 남산 하얏트 호텔을 7,300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자, 뭐 요걸로 최고급 호텔을 만들겠다 뭐 이런 포부를 좀 밝혔는데, 자, 요거를 부채를 3,500억 정도 부채를 썼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 요쪽하고 특수법인 목적으로 기업인수 특수법인 목적으로 기업인수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걸로 또 2,000억 정도를 충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면 모르겠는데요. 자, 이 부채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좀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주가 자체가 원래는 기업 실적들 그런 거나 내재 가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라면 이렇게 빠질 주가가 아닌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그래요. 자기 본업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되게 좀 싫어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본업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 시장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요.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장이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1월 초에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15,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4월 달부터는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좀 손절가를 조금 정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절가는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3일 날 12,200원을 저점을 찍은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게 12,000원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된다라면요. 자, 이거는 계속해서 추세 자체를 아랫방향으로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해 보시고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13,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요게 전 고점 부분이고요. 자, 올라오면 요 정도 13,500원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락한다라면 12,000원을 하향 이탈을 하면 그때는 손절을 치시고 다른 종목에서 조금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바이오 종목 하나 봐드릴까요? 예, 유튜브로 올려온 종목인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있죠. 46,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뭐라고 올리셨냐면은 내일 손절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아마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기술 특혜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알테오제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이오 시밀러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놓고 보면 알테오제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고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제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매매하실 때요. 보세요.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의 이 기업의 기술력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다든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100% 인지하고 있는 상태면은 이 종목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견고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46,100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의 지금 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사실은 여기죠. 그죠? 2020년도 5월 달. 이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면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제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월봉상 20일 200선에 지금 주가가 이게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의 추세를 돌리기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이 종목은 적어도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오면 이 종목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차라리 이게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이걸 매매를 하시든지 이게 삼성 바이오입니다. 또는 차라리 셀트리온을 차라리 매매하시든지 안 그러면 한미약품을 매매하시든지 제가 몇 가지 전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나와 있는 기업 자체가 아직도 지금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알테오젠은 저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게 되면 상당히 이거는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월봉상에서 주가는 거의가 저점 부근에 왔으니까 리바운딩이 나오면 주가는 얼마 정도까지 한 5만 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1부를 마감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건 그만큼 집중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님들 2부에도 종목 진단은 계속 되고요. 유튜브도 좋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질문도 가능하니까요. 양쪽으로 전부 다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잠깐 쉬고 2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